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신우가 외국 사는 쓰니님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해서 핵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신랑 회사에서 이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신우 때문에 속상한 일 좀 있었습니다. 신우 안 보고 사는 것은 참 좋네요. 하지만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 지인들이 그리울 때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네요. 보고 싶은 사람들과 시차를 감안해서 가끔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가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향수병 이외에 큰 걱정은 없네요. 파리에 살다 보니 가끔은 출장을 오는 남편의 지인도 있고 관광차 오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가 궁금해서 겸사겸사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시댁과 친정의 친척 어른들도 긴 비행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러 오시곤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는 곳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내가 한국에 갈 때마다 바쁜 와중에도 악착같이 제 얼굴을 한번 보려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 소식만 전해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전혀 안 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누가 이곳에 온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반겨주려 합니다. 신랑도 저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고국에서 온 사람과의 접촉으로 풀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것도 같아요. 반겨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몸만 와서 민폐만 끼치다가 가는 부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래전 친구가 놀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물어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언제쯤 파리에 오는데 재워줄 수 있냐고 해서 이틀 재워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쉽게 응낙을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데리고 온다는 말에 친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 친구가 와 있는 동안 여기저기 관광지도 데려가주고 유명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했는데 모든 비용은 제가 내야만 했네요. 꼭 돈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저를 부려먹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그 며칠간 스트레스 받다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네가 겨울에 휴가가 생겼다고 저희 집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머리가 나쁜 것인지 얼굴이 두꺼운 것인지 정말 판단이 서지를 않더군요. 신우는 신랑보다 2살 어리고 저보다는 1살 어립니다. 신랑과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별 말씀 없었는데 신우가 나서서 저희 결혼을 열심히도 반대했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제가 작은 회사를 다닌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신랑도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다 아는 대기업을 다녔던 것은 아니었지만 연봉은 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신랑의 연봉이 많이 차이 난다며 저희가 결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저에게 은근히 비추곤 했던 사람이에요. 결혼 후 신랑이 프랑스로 발령이 나기 전까지 신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월급이 200 정도 되었는데 신우는 저만 만나면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뻔히 좋은 의도가 아닌 것이 보이니까 말해주지 않았는데 하도 물어봐서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기 오빠의 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보고 집안일 다 하고 절대 신랑에게 일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아가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니 남편 들어오면 씻겨주고 먹여주고 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는 말 한 번 했다가 신우의 울음 섞인 괴성을 들었네요. 결혼할 때 신랑과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이 비슷했습니다. 신랑이 연봉은 높아도 집에 들어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모은 돈이 저와 비슷했던 것이죠.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시댁보다 친정에서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신우는 저희 신혼집 전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오빠가 저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아서 결국은 제가 이득이 될 것이라고
혼자 열심히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듣기 싫었는데 혼자서 떠들어대는 신우의 입에 자물쇠를 채울 수도 없고 해서 듣고 흘렸습니다.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으니 혼자 떠들다 말더군요. 신우가 그렇게 진상을 떨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과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가 몰라요. 와이프가 그렇게 민폐되는 말을 하고 그러면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외에도 신우가 저를 미워해서 했던 일들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았지만 다 적자면 너무 길어질까봐 패스할게요. 얼마 전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 남편이 겨울 휴가가 생겼다면서 이곳으로 놀러 오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신혼에는 아이가 둘인데 내 가족이 함께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호텔을 잡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비행기 표만도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좀 재워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오면 박물관이나 유명 관광지도 안내 좀 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가볼 곳을 미리 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관광 가이드까지 해달라고 하니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굴던 신우인데 말이죠. 자기가 저에게 한 짓은 전부 까먹었나 봐요. 나는 전부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신랑과 얘기해 볼 테니 다시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얘기하고 신우와 엮이는 거 싫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신랑은 알겠다고 자기가 오지 말라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신우가 전화로 저에게 오빠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신랑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신우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짜증을 내길래 내가 아가씨한테 원수진 것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지 않았었냐고.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인데 옷 한 벌 사준 것은 고사하고 만났을 때 예쁘다고 쓰다듬어 준 적이라도 한 번 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아가씨네 가족을 내 집에서 재워주고 가이드까지 해주는 것은 전혀 내키지 않는다고. 이곳에 온다니 잘 놀다 가라고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네요. 외국에 사는 것이 지인들을 접대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닌데 가끔 무례한 지인들이 오는 것도 싫지만 신우가 와서 내가 편의를 봐주는 것은 더더더 싫었습니다. 신우에게 이렇게 말해버리고 나니 좀 사이다네요. 한국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지만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해서 즐겁게 살고 있기는 해도 내 고향이 그리운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유튜브로 한국 영상도 많이 보고 사연도 많이 보다가 얼마 전 신우에게 사이다를 날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신사에 글 보내요. 많은 분들께 제 소식 전하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아비안토 산수아듀. 신우이란 사람 참 낯도 두껍네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 곧 파리에 갈 일이 있는데 쓰니님 집에서 재워주실 수 있나요? 가족들 모두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과 친정 식구들까지 디스하던 신우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신랑은 30대 중반이고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이 채 안 되었고 아이는 내년쯤에 가질 계획이에요. 동갑내기 시누이와 결혼 전부터 기싸움이라고 해야 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우에게 제가 1승을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연승을 할 계획입니다. 신랑과 연애할 때 신랑이 자기 SNS에 저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 대부분 예의상 여자친구 예쁘네 잘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댓글에 오빠가 아깝다. 전 여친들은 다들 키도 크고 그랬었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는 신랑과 단순히 사귀는 사이라서
오빠 동생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막 뭐라 했는데 자기 동생 감싸기 급급하더라고요. 만약 오빠 동생이 남친 여동생에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신랑은 너랑 동생은 다르지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소리 들어도 되고 동생은 안 되는 것이냐며 엄청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겨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니 동생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옷이나 신발을 사면 신랑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연애 때 한 번은 제가 새로 산 스커트를 입고 나가서 어떻냐고 물으니 키도 작은데 그런 거 입으면 더 작아 보여.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으며 넘어갔는데 이 일을 신랑은 잊었는지 얼마 뒤에 자기 동생이 스커트를 샀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커리우먼 필이 나더라고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키가 좀 작고 신우는 키가 168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중에 신우가 남친이 생겨서 집에 인사 오면 술을 엄청 먹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소주잔에 먹고 신우 남친은 글라스로 먹일 것이라고 하길래 우리 아빠나 오빠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했더니 너는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오빠야말로 나와 가족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만 생각하며 살 것이냐고 하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 뒤로 신랑은 제 편 비슷하게 되어서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만나면 제가 키가 작다, 친정 식구들 모두 키가 작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곤 했습니다. 제 키가 158인데 그렇게 작다는 말을 들을 정도인가요? 그리고 저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겨서 나름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었는데요. 신우는 결혼식 때 제 남동생을 봤는데 키도 작고 여친도 없지 않냐고 하는데 정말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고는 자기와 자기 오빠인 신랑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다며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신랑 얼굴 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남자 볼 때 키를 좀 밝히는 편이라 신랑 외모는 단지 키 하나만 봤거든요. 제가 신우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신랑에게 좀 짜증내고 그랬더니 신우가 눈치 없는 소리를 할 때마다 신랑이 나서기는 했습니다. 그런 말은 뭐하러 하냐고 하면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지어낸 말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안 가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동안은 주말마다 한 주는 시댁, 한 주는 친정에 가고 그랬는데 시댁에 가기 싫어서 친정도 가지 않았어요. 시댁은 안 가고 친정만 가면 신랑이 형평성 어쩌고 할까 봐서요. 한동안 시댁에 안 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만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는 말씀을 빙빙 돌려서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냥 못 알아듣는 척 했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신우의 말에 편들어주던 분이시니 정냄이 떨어져서요. 친정을 디스하는 말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맨날 속상해도 참고 살던가 아니면 큰 소리가 나던가 해야 하는데 둘 다 저는 무서웠거든요. 지난번 어버이날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주에 친정에 가서 용돈도 드리고 신랑이 아빠와 술도 한잔하면서 예쁨 받을 짓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안 갈 명분이 없잖아요. 또 신우가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몰라 두근대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 근처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시댁으로 갔는데 다 같이 거실에 있을 때 신우가 또 시작을 하더군요. 제가 머리 기르는 것을 잘 못해서 머리가 쇼컷인데 여자는 자기처럼 머리가 길어야 한다는 둥, 헤어스타일 때문에 제가 더 작아 보인다는 둥, 제 남동생은 30이 다 되었는데 언제 여친 생기냐는 둥, 정말 미친 소리가 절절로 나오더군요. 도가 지나쳐도 신랑이 신우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참고 있는데 신우는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떽떽거리는 거였어요. 저도 못 참겠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실이어도 이 좋은 날 그런 얘기에서 분위기 망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했더니 자기가 무슨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럼 저도 마음에 두고 있던 사실을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키만 멀대같이 크고 말라서 볼륨감은 하나도 없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대나무 같다 했습니다. 근데 이성을 만날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한 것인데 아가씨가 못소린 것을 보면 외모도 정말 별로지만 인성은 더 별로인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애써 웃으면서 자기가 언니 키 작다고 몇 마디 한 것에 복수하는 것이냐고 유치하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런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쁘고 분위기 망칠까봐 안 하는 사람인데 시댁 분위기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나름 분위기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솔직한 분위기 나도 좋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신우 얼굴 똑바로 보면서 근데 왜 아가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소리도 잠긴 것 같은데 기분 나빠서 흥분한 것은 아니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제가 신랑을 보면서 내가 너무 오버해서 솔직했나? 했더니 신랑은 아냐, 쟤도 지가 한 소리가 있는데 뭐. 이러는데 신랑이 갑자기 왜 이러나 했습니다. 신우 약 올리면서 사실 속으로 많이 떨렸거든요. 큰 소리 나고 신우가 저한테 달려들면 어쩌나, 시부모님이 신우 편 들어서 나에게 뭐라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질러버리고 나니 속도 시원하고 생각 외로 별일 없었습니다. 그날 신우에게 시원하게 약 올리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서 웃는 얼굴로 시부모님께 효도하다 왔네요. 이제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신우가 또 까불면 똑같이 해주죠 뭐. 저 이런 거 좀 즐기나 봐요.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냐는 말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니님, 떨리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오빠가 아까운 결혼이라고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던 예비 시누이를 참교육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에 있는 결혼 정년기 여자입니다. 얼마 전 예비 신우와 좀 일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 싶어서 글을 보내봅니다. 얘랑과는 집안 어른의 주선으로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랑은 치과 의사이고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언니는 작은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만난 형부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딸인 제가 치과의사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 친구들도 약간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선으로 만난 예랑이니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무슨 치과 병원장이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정략 결혼이 말이 되겠어요? 저희 이모부도 치과 의사이신데 이모부께서 저와 예랑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소개팅처럼 얘랑과 저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톡과 전화통화를 주고받다가 주말에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인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얘랑의 얼굴이 좀 아니어서 엥?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얘랑은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잘못 알고 하는 얘기를 바로 지적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랑이 조심스럽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잘못 알고 한 말을 스스로 알게 되어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겉모습에 상관없이 제가 하는 말을 자상하게 들어주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연인이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스카이 중 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외모가 나름 괜찮다고 학교에서 인기도 좀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대학은 남들보다 약간 쉽게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사촌들 미국에서 유학시키며 있었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암튼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놀기도 했지만 나름 공부를 피 터지게 했는데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남자 외모를 따지면서 사귄 적도 있었지만 결국 인물값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헤어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얘랑을 만나서 드디어 내가 생각하던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얘랑을 소개해 주었더니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예전에 만나던 남자들 다들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았었는데 얘랑의 인물이 좀 아니라고요. 인물이랑 상관없이 나는 인품을 보고 만나는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도 친구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니 병원 물려줄 사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색안경을 쓰고 예랑을 본다 해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예랑을 좋게 봐주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예랑이 못생긴 남자가 되는 것 같네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도 인품이 참 좋은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아들의 여자친구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많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예비 신우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오빠를 저희 집 치과에서 일시키려고 결혼하려 하는 것이냐, 우리 오빠 공부시키느라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예비 시부모님과 예랑이 시누이에게 혼내듯이 말하고 쓸데없는 소리 떠들 거면 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시누이는 전공은 달랐지만 저와 같은 대학 같은 학부 동기였습니다. 저는 동기를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시누이는 다르더군요. 시누이는 저에 대해서 알아봤는지 예비시댁에 놀러 갔을 때 제가 대학 시절에 그렇게 남자 외모를 밝히고 남자를 많이 사귀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 그때 정말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난처했네요. 얘랑 어머님께서 대학생이 남자친구 사귀고 어릴 때 예쁜 얼굴 좋아하는 것은 흠될 거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만날 때마다 가족들 모두 있는 데서 자기는 장학금 받으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직장도 좋은데 저는 대학도 쉽게 들어갔고 자기보다 직장도 안 좋다며 은근히 저를 낮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생긴 남자 밝혔던 사람인데 외모가 별로인 자기 오빠와 결혼하려는 것을 보면 저희 아빠 병원에서 일 시키려고 사위를 얻는 것 같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시누이가 자꾸 저를 디스하는 말을 하니 저도 짜증나더라고요. 얘랑에게 짜증난다고 말하면 얘랑은 동생을 집에서 부모님과 많이 혼내고 있는데 계속 저렇게 외골수처럼 그런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얘랑이 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동생이 저에게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좋게만 말할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예비 시누이의 말은 항비로 듣고 항비로 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혼집에 대한 얘기에서 터졌어요. 얘랑이 일을 시작한 이후에 모은 돈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1억 좀 넘게 모았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은 얘랑이 모은 돈의 반 정도 되고요. 얘랑이 일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모은 것은 주식을 잘해서 돈을 불린 것이었습니다. 암튼 신혼집은 20평대 아파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얘랑이 모은 돈으로 집값에 턱없이 부족했는데 감사하게도 모자라는 돈은 양가에서 반씩 해준다고 하셨어요. 예비 시누이는 그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더군요. 자기 오빠가 직업도 훨씬 좋아서 버는 돈도 저의 몇 배가 되는데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못할 말을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른들 계신데 받아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랑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니 그때서야 입을 닫더라고요. 좀 있으니 웬일로 시누이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할 말도 있고 해서 저도 시누이랑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시누이가 집 얘기를 또 꺼내길래 제가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혼집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고요. 부모도 아니면서 왜 오빠 결혼에 대해 말이 많냐고요. 아가씨네 오빠가 나와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과 물려받게 될 것인데 누가 더 이득인지 모르냐고요.
나한테 계속 이상한 소리해서 우리 결혼 깨지면 오빠가 나만한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헛소리하는 것이냐고요. 시누이는 그래도 오빠가 의사인데 어쩌고 하더군요. 그럼 오빠에게 치과 차려줄 집으로 장가 보낼 자신 있냐고 물어봤어요. 옛날에나 치과가 차려놓으면 돈 되고 했던 것이지 요즘은 치과도 장비 싸움이라 좋은 장비들 들여놔야 하고 점점 더해질 텐데 우리 아빠 치과를 물려받을 것만도 로또 맞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와 결혼해서 나한테 잘하고 우리 집에 잘해야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사회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아가씨가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아직까지 학부생인 줄 아냐고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수줍은 듯이 실실 웃기만 했더니 우습게 보였었나 봐요. 예비 시누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아가씨, 오빠와 나는 배경 직업 같은 거 따지고 만난 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남녀로서 사람으로서 좋아서 연인이 된 것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아가씨 혼자서 조건을 따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어요. 부모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집 배경을 보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서 내가 부모님께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아가씨가 이러면 내가 결혼하고 시댁에 잘하고 싶겠냐고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하면 나 결혼 못 한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라 해도 오빠한테 꿀릴 것도 없는데 내가 이딴 소리 들으면서 결혼하는 것을 알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말 가려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얘랑이 저 집에 데려다 주는데 예비 시누이와 설거지하면서 했던 얘기 다 말했습니다. 얘랑이 자존심 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약간은 있었는데 통쾌하다는 듯이 웃더니 잘했다고, 걔는 세상에서 저만 잘났는 줄 알고 사는 앤데 임자 만났다고 하면서 한참을 웃더라고요. 그 뒤로 얘랑 내 집에 놀러 가면 예비 시누이는 별말 없이 있거나 자기 방에 있거나 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한 것을 예비 시누이에게 말한 것이라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비 시누이에게 한 말이 틀린 말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앞으로는 예비 시누이가 이상한 소리 안 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암튼 저는 좋은 사람과 곧 결혼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 틀린 말 하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괜히 시비 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딸아이의 인형을 강탈해간 신호를 응징하고 신고할 것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외동딸을 키우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제가 퇴근 시간이 늦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꽤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둘째는 포기하고 아이 하나를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딸 둘이 있어요. 신우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이지만 엄마를 닮아 이기적이고 사촌 언니인 우리 딸을 자기들 하녀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인형놀이를 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으로 인형과 인형집만 있어요. 가끔 딸아이가 인형을 놓아두는 방에 처음 보는 인형이 있어서 물어보면 친구가 내일도 올 것이라고 하며 두고 간 것이라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딸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었냐고 했더니 고모가 자기 인형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신우가 7살, 5살 딸들을 데려와서 인형이 있는 방에서 인형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래된 것들은 놔두고 딸아이가 아끼는 새로 산 인형들만 가져간 것이었어요. 인형집 하나도 없어졌고요. 딸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고모가 동생들에게 양보하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속상해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이를 달래주며 저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에게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신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신우는 연락도 없이 온 것이 불쾌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신우는 자기 딸들이 장난감 금방 질리니까 곧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그 얘기를 하는 사이에 신우 딸들은 인형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인형을 바닥에 내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딸아이는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 제가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신우에게 인형 못 주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깟 인형 몇 푼이나 한다고 자기 집에 와서 행패냐고 난리치더라고요. 신랑이 신우의 말을 무시하고 인형을 모았더니 신우가 인형집을 발로 차서 인형집 천장 부분이 깨졌습니다. 그걸 본 딸아이가 큰 소리로 울길래 신랑도 참지 못하고 신우이와 큰 소리가 오가며 싸우게 되었어요. 말싸움 중에 신우이가 우리 딸아이처럼 집구석에서 인형이나 가지고 노는 애들은 나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는 정서 발달이 안 될 것이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이 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의 뺨을 때렸으니 저는 신랑이 큰 실수를 한 건 아닌가 하며 떨고만 있었어요. 신우가 고소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인형을 다 챙겨서 신우 집에서 나오려는데 신우는 계속 우리 딸아이에 대한 악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못 참겠어서 신우에게 도둑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네가 강도짓 한 것을 보고 자란 네 딸들이나 범죄자가 되지 않게 똑바로 살라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우 남편에게 강도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것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신우는 그깟 인형 몇 개 가지고 자기가 무슨 강도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 없이 아이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싫다는데 아이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도둑질도 아니고 강도짓이라고 했더니 신우는 아이들 앞에서 자기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랑이 뺨 때린 것을 꼭 고소하라고요. 나도 네가 강도짓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요. 아이만 있는 집에 들어와 강도짓을 한 것은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요. 결국에는 인형 다 가지고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토이저러스 가서 딸아이에게 인형집 하나 사주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딸은 안정을 찾았고 저와 신랑은 평일에 고모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교육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는데 신랑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받고 있었는데 토요일에만 전화가 20통이 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웃긴 것이 신랑에게는 전화를 안 하고 저에게만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화도 나고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했나 봐요. 시어머니도 신우가 말했던 것처럼 그깟 인형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신우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이렇다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냥 신우에게 준셈 치고 땡땡이에게 하나 더 사주면 될 것을 찾아가서까지 그걸 받아오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우는데도 아이 물건을 빼앗아간 것이 강도짓인 것을 모르시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신랑은 지금 월요일에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우의 뺨 때린 것은 잘못이고 신우가 고소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은 받고 신우도 강도짓한 것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일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없을 때 아이 물건을 강도짓 해가고도 당당한 신우가 또 우리 없을 때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겁난다고 꼭 감옥에 가도록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신랑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습니다. 자기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가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했어야 했는데 제가 하도록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신랑과 얘기 끝에 월요일에 신우를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말했던 것과 같이 진짜로 신우가 무슨 짓을 할지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길래 뻔뻔하게 조카의 물건을 조카가 싫다고 우는 상황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신우에게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빌어도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고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다시 후기 보내겠습니다. 신우는 범죄자 맞습니다. 쓰니님 부부의 의지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신우가 이상한 마음 못 먹을 것 같네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흥분 상태에서 쓴 글이라 앞뒤도 맞지 않는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다음날 확인하고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신우가 한 짓이 강도짓 맞다고 하시면서 꼭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라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가족끼리 좋게 풀지 그러냐고 하신 분도 계시긴 했는데 저희가 그날 신우네 집에 간 것도 화는 나지만 신우와 좋게 얘기하고 아이 인형을 돌려받고 오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우네 가서 얘기를 시작한 것인데 다짜고짜 신우가 화를 내고 우리 아이도 바로 앞에 있는데 저희에게 아이에 대한 악담을 하니 좋게 풀 수가 없더라고요. 신랑도 흥분하고 저도 흥분하다가 신랑이 신우에게 실수를 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와 신랑에게만 신우가 나쁜 소리를 한 것이었다면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에게까지 그러니 참을 수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전화해서 신우 편을 들고 저희는 신우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가족이어도 법으로 따져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넘기면 개념 없는 신우가 자기는 억울하게 뺨을 맞았다며 저와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 뻔히 보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요약하자면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접수했어요. 사실 고소장을 접수할지 말지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 조사로 아이가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따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우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전부 다 인정해서 아이까지 불러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담당 경찰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신우가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한 것이었지만 우리 아이가 경찰 아저씨 앞에서 진술을 하는 것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신우는 경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니 그때서야 겁을 먹었는지 저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톡을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았더니 매일 카톡으로 장문의 반성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절대 고소를 취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신우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우가 신우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동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울면서 빌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뺨 맞은 것을 고소하라고. 법적으로는 절도죄로 조사받고 있지만 우리는 신우가 한 짓이 강도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네가 강도짓 한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쫓아내 버렸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신우가 겁 잔뜩 먹었을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을 테니 형제의 정으로 이번 한 번은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를 취하해도 종결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남편은 신우는 물론이고 신우 편들었던 시어머니도 앞으로 다신 안 보고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그냥 지켜보려고 해요. 아이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인형 가지고 놀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놀다 오기도 합니다. 좀 더 시일이 지나면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고모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아이의 교육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아이를 걱정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며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나마 우리 아이를 걱정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걱정해 주셔서 큰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힘내서 저희 아이 멋진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화가 난 와중에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쓰니님 부부는 참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